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셔가지고는 이제 경학사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서간도 최초의 한인 자치 결사를 하게 돼요. 그 경학사 사장의 누구다? 이상용 선생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용 선생은 이미 안동 지역에서 뭘 하셨어요? 계속 자치 활동, 그쵸? 대한협회, 안동지회 하죠, 향학 하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해요? 가족단, 자기 가족들끼리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저것 시험해본 그런 분이 바로 이상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간도에 가서도 자치 결사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 이름 아는 분들 많이 나오죠. 이회영이라든지 여기 이동영 선생, 유인식 선생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학사 취지서 이런 거 남아있는 거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경학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취지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시작해요? 부여의 옛 영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여의 옛 영토가 넌강, 이게 송화강 지류인데요.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 땅은 이역이 아니고 고구려의 유민이 발해에 모였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옛 동포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을 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배척하고 우리 하지 말고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된다. 그거를 근거를 어디에서 삼는다? 이런 역사에서 삼는다. 그러면서 길이 멀고 더디다고 근심하지 말라. 너무 가슴 짠하다, 그쵸? 우리 지금 이 막 역사 얘기하는데 이거 안 들어줘, 그쵸? 우리 막 고대사 얘기하면 막 비난받고 막 이래요. 길이 멀어, 그쵸?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더디다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한 걸음이 모이면 만리를 간다. 이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뭐 한마디 해주시는 이런 분들 한 걸음이 모이면 만리를 간다. 규모가 어설프다고 탄식하지 말라. 이 뭐 스튜디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한 삼태기가 쌓이면 태산이 된다. 오시라 오시라 우리 무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 사를 이 경학사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조그맣게 막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뭐 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줘, 뭐 공격 들어와 그런다고 해서 이 시대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쌓여서 태산을 이루듯이 이 독립운동 하셨던 이분들의 이때의 그 결기, 이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너무 행복하고 가진 거 많다라는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민단은 부여 강토에서 부여 유민이 부흥기지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부민단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도 역사 이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했고요. 또 신흥강습소는 뭡니까? 신민회, 서울에서 했던 그 신민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으킨다라고 해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옛날 물관학교 터입니다. 지금도 가도 그냥 왜 이렇게 옥수수밭이 많아요? 그냥 계속 자고 일어나도 옥수수밭, 끊임없는 옥수수밭 가면 이제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흥 무관학교 만들어가지고 그 막 쫓기면은 밤에 낮에는 이동을 못하니까 밤에 교실 의자 하나하나 옮겼다고 하잖아요. 의자 옮기고 총 옮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에서 경학사 이게 농장도 같이 하던 그러니까 둔병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군대 가면 옷 주고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갔는데 보니까 막 가니까 보급품에서 신발도 2개 주고 세상에 축구화도 주더라고요. 옷도 다 주고.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라를 잃으면 제일 먼저 뭘 없습니까? 군대부터 없애죠. 군대 없애고 그 다음에 교육을 안 시켜요. 고등교육을 안 시켜.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은 공부 많이 시켜서 불만이야. 군대 가서 불만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지킬 나라가 있고 나라에서 밥 주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냐고 내가 그 얘기했다가 우리 아들이 그냥 저를 엄청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요새 애들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쵸? 이때는 스스로 밭도 갈아서 자기 먹을 거 다 하고 훈련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나라도 지키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했던 이 시절을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지금 뭐 군대 월급 200밖에 안 준다는 둥 막 이런 XX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정말 제대로 시켰던가 우리가 우리 애들을 뭐 요새 젊은 애들 안 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냥 암기하고 숫자, 연도 외우고 이렇게 했지 정말 이러한 스토리, 그들의 삶을 지금의 삶과 연결시켜서 정말 우리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국사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군대의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1919년, 1918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세계의 그런 어떤 것들이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희망을 이제 섞이면서 이런 선언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무호 독립 선언서라고 하죠. 그 북간도, 서간도 지역에 있던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서명서의 서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명자 중에 이상용 선생, 물론 이때 대표되는 분들이 김교헌이라든지, 김교헌이 바로 그 대종교의 그 교주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종교에서 많은 활동하신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또 이 글은 이제 조용은이냐면 조소왕 선생이죠. 조소왕 선생이 이 글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 선언서 보면 뭐 5등은 자예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걸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 역시 이 나가 있는 분들은 특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여기는 무장 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무장투쟁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탄혈전으로 완성하자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 무호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상용 선생의 이름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독립운동 지금 10년째 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어려움이 많고 이랬는데 아니 국내에서 그렇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3월 10일 이후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3.1운동 축하회를 벌이게 되면서 삼원포 지역에서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그중에 일제의 그 방해에 의해서 9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1운동 이후로 갑자기 이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국내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들이 해외 망명일 줄을 잇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오게 되냐? 이런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게 되면서 그 외에도 이런 만주 지역에 독립군단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시험 공부할 때 철없을 때 그랬죠. 독립군단 왜 이렇게 많아? 막 대한독립단,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 뭐 무슨 군이 뭐 한 20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군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족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이 독립군단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비도 확충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백포서일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이런 군비를 그 체코군에게서 그 많이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군사 훈련도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군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군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님 웨일즈라고 이제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그 책에 보면 김산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 이 김산이 막 이제 만주 지역을 돌다가 삼원포라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기록을 뭐라고 했냐? 삼원포라는 곳은 조그마한 민주적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민주적인 도시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상용 선생은 이때 군 정부를 결성을 했는데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4월에 그 상해 지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용 선생은 한민족이 어찌 두 개의 정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군정부, 여기도 군정부고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있어. 그래서 정부를 상해에 양보하고 우리는 군정부를 군정서로 고치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상용 선생이 아까
경학사 사장도 하시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상해에서 뭐 몇 명이 가가지고 그 만든다고 되겠어? 내가 사장할래, 내가 임시정부의 짱을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한민족이 두 개의 정부를 가지겠냐. 그리고 양보를 하시면서 군정서로 이름을 바꿔서 서로 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이상용 선생이 지고요. 사령관을 지청천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5월에 무관학교로 개편을 해서 여기서 독립군 1,500명을 배출했고 이분들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군들이 이제 많이 3.1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범도, 김자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봉오동은 홍범도, 청산리는 김자진 이렇게 외우지만 청산리 전투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김자진 장군이 거의 이제 일본에 따라 먹혀서 이제 패전하기 일부 직전에 홍범도 연합군이 와서 그 일제를 물리쳐줬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뿐만이 아니라 이 청산리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범도보다 누구를 더 많이 알아요? 김자진을 알아요. 근데 김자진 장군도 그 군대의 그 총책임자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 총책임자는 누구였냐? 백포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포서일 아는 분 있어요? 없어. 백포서일 몰라. 김자진은 다 알아. 그건 왜냐?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그 강제 이주 당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극장 표 파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하고는 우리가 국교가 단절됐고요. 그 다음에 백포서일 선생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그 중국 땅에 계속 남아 계신다거나 또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국교가 단절이 돼가지고 92년에 우리가 중국이랑 수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분들의 후손들이 그걸 선양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김자진 장군은 그 후손들이 뭐 이제 논란은 있지만 김두한, 그다음 또 이제 그 누구죠? 김을동이라든지 탤런트, 뭐 송일구, 그 아래 또 뭐 대한민국 만세해서 TV에 막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송일국 배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이제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런 뭐 만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역사적인 인물은 그 인물을 누가 선양해 주느냐에 따라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뜨고 안 뜨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사실 백포서일 제가 처음에 공부하다가 백포서일이 누구야?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했어요. 하나가 안 나와 유튜브에. 어떻게 김자진 장군 그리고 그 위에 계셨던 백포서일, 그 백포서일이 무기를 다 사왔기 때문에 이 청산리 대첩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백포서일이 유튜브에 하나가 없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찍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검색이 안 돼, 사람들이. 검색명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조금씩 더 역사를 알아가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굴해내고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 해마다 이런 데 가서 이제 활동들을 하죠. 이렇게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정규군 러시아도 이기고 막 이랬던 우리 정규군이 갔는데 어떻게 그 도망가는 군대도 없고 맨날 도망다니는 그 독립군들한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 독립군 한두 명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의 기반을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참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사진 이렇게 하면 저는 실눈을 뜨고 봐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정말 이제 끔찍한 사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암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 되게 히트를 쳤던 그 1000만이 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남자연 열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전지현 배우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기름, 끓는 기름에 산채로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알도 일본 사람들이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작두에다가 목을 이제 자른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의 그 집안의 동생도 그 작두로 목이 잘려요. 목이 잘리는데 완전히 잘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렸는데 간당간당한 상태로 붙어 있는 거를 그 부인이 보고 이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 그 여인을 혼자 이게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정으로 안동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 독립운동가들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정신이 나간 그 여인의 몸에다가 그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이 여인을 그 집까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짝에다가 그 주소를 붙여서 압록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동 친정까지 가게 한 그런 가슴 아픈, 지금으로 치면 완전 청담동 며느리였을 그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시대가 이 시대고, 그런 거를 감수했던 집안이 바로 이 석주 이상용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만행, 이런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이런 일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역사 교육을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 건의와 뭐 이런 걸 임시정부 아래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이상용 선생님의 주장은 뭐였냐?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 창조파가 있었고 또 개조파가 있었어요. 야, 임시정부 아예 없애가지고 새로 만들자. 아니, 있는 거 그냥 고쳐서 쓰자. 이래가지고 서로 막 총도 겨루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아래에서 이상용 선생은 초지일관 뭐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 외교만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항상 주장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간도 참변, 또 자유시 참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끔 막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래, 좌절하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그 다음에 통일부까지 만들어서 통합운동 이런 거를 하면서 끝까지 독립투쟁에 무장투쟁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25년에,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승만 그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만 있고 오지도 않고, 오는데 뭐 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청원을 하는 그런 걸 발표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탄핵이 되게 됩니다. 탄핵이 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하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임시정부가 더 혼란해 있으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무력 투쟁을 끝까지 견지하셨던 이 이상용 선생을 모시고 와서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국무령에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임을 하시면서도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쪽 상해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그리고 또 그 임시정부 내부에서 있었던 지역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용 선생은 딱 6개월만 당신이 이 국무령에 계시고, 그 이후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같이 중임제를 만들고 나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셔서 다시 서간도로 돌아오실 때 연세가 69세예요. 지금이야 뭐 69세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랬는데 이 고령에도 이 노구를 이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쓰셨던 시에 보면, 한가한 나그네 찾아오니 오면 막지 않고 가면 잡지 않네. 오로지 광복의 대사업 내 어찌 잊으리요. 이때가 엄청 힘들 때였어요. 국무령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주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민중이 자각하는 때 광복의 운이 이르는 시기라.
그러면서 끝까지 민중을 자각시키는 교육을 놓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뜻을 씻고자 물을 대고 나쁜 생각 없애고자 김을 매도라. 이 대목이 저는 좀 짠했어요. 뭘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뜻을 막 자책하고 그런 걸 씻기 위해서 물을 대고 김을 매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관 뚜껑 덮어야 사나이 일 끝난다고 옛 시를 듣지 못했는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 단군 일의 5000년 역사 영원히 이어가리라. 이런 역사의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다. 지금 어렵지만 나는 계속 움직인다. 이런 거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서간도, 북간도 지역은 일본으로부터 계속적인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1925년 삼시협정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서로 어떤 협약을 맺냐 하면 독립운동가를 중국에서 체포해가지고 일본에 넘겨주는 그런 협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이 아주 젊은 능력 있는 사람, 의지했던 오동진, 그 다음에 그 안동에서 같이 그 혁신 유림으로서 같이 활동했던 김동삼 선생이 이제 일제에 체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 두 분 다 이제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게 너무 충격이 크셨어요. 거기다가 1932년에 결국 일제는 만주 침공을 해서 만주 괴뢰국인 만주국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지역에 또 마적들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독립운동하던 동지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때는 돈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임청각도 팔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돈도 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그 사기꾼이다. 우리 돈 빼가서 안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독립운동의 그런 고든 걸로 평생을 살아오시던 분이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5세, 향년 75세로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 남긴 말씀이 외세로 인해 기운을 잃지 말고 더욱 힘써 나의 마지막 바람을 저버리지 말게.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은 성실뿐이네. 진실로 참된 성실이 있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는 내 유고를 고국에 싣고 가지 말라. 우선 이곳에 묻어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나중에 1990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로 이 유고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회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만주 지역에 감회장을 했다가 언제? 1990년이 되어서야 92년에 중국과 수교가 돼가지고 이전에는 중국에 갈 수도 없었고 뭐 그때는 이게 냉전 체제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에 드디어 유해를 봉안하게 됐는데요. 이 늙은 이 할머니가 누구냐? 바로 손부, 손자의 그 부인이죠. 손주 며느리죠. 손주 며느리인 허은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은 여사가 이제 이 임청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90년이 되어서야 시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이상용 선생이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일본의 국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1911년에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땅을 사야 돼가지고 사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살려면 중국 국적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국적을 회복할 때 처음에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인 줄 아세요? 2005년이 되어서야 이 독립운동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가지셨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이전에 유해가 송환되고 했을 때 국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비자라든지 뭐 국적법, 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이 회복이 안 됐다니까요. 그걸 나중에 그 법무부에서
그때 천정배였더라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적법을 고치고 나서 그 나중에서야 2005년이 되어서야 국적을 회복했는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적을 회복하러 갔어. 그랬더니 그 국적을 회복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이 이상용의 후손들이 돈이 없었어요. 이상용 손자, 손녀가 그 고아원에 갔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이었는데 그 몇백만 원을 나라에서 안 대줬어. 그래서 이 집안에서 개인 돈으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국적 회복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2005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대전 현충원인데요. 대전 현충원에 처음에는 이상용 선생의 유해가 여기 모셨고요. 그 다음에 동생인 이봉희, 그 다음에 조카 이광민, 이승화, 그 다음에 아들 이준형과 손자 이병화, 허은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에 다 모셔져 있었는데, 나중에 95년에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군무령의 자리에 있고 서울 현충원에 그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조성하면서 거기 2호묘로 모시자라고 해가지고 모셔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상용 선생만 서훈을 받았지만 나중에 부인인 김우락 여사도 서훈을 받으면서 이 비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이상용, 애국지사 김우락의 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년 봄에 찍어온 건데요. 저희가 해마다 서울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일송 김동삼 선생이라든지 독립운동가, 많은 독립운동가의 묘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주 유고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석주 유고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자유도설이에요. 이상용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공자 맹자뿐만이 아니라 뭐 데카르트, 루소, 뭐 칸트들의 그런 서양 근대 사상을 공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진짜 자유는 무엇이고 전 자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명 자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면, 뭐 민족적인 면, 생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사상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상하로 나눠졌는데요. 이 석주 유고를 누가 마무리했느냐? 이상용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인 이준형 선생이 가족들을 이끌고 안동 임청각에 와가지고 그 임청각에서 아버지의 글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석주 유고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하던 때가 또 언제냐 하면, 완성을 했는데 일제가 싱가포르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서 일본이 정말 더 뻗어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독립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임청각 그 집을 일제가 철로를 놓으면서 임청각의 맥을 가로지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결순국하세요. 집안 그 정각에서 목을 찔러서 피가 솟구치는, 그렇게 해서 자결순국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청각, 일제강점기 때 임청각의 모습이고요. 지금 임청각에 가시면 이렇게 독립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이렇게 임청각에서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공부하면 시험에 붙더라 이래가지고 많은 그 유학자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었고, 여기에서 11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길로 맥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원래는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 이게 원래는 요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 철도를 놓으려고 했다. 아니다. 안동역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것이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 이완용으로 분한 그 배우가 와가지고 그 고사홍 어르신 댁에 가면서 여기에 철길을 놓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안동역을 이렇게 두면서 임청각을 잘라가지고 99칸 중에 50칸이 소실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임청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6일에 마지막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내년에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찾아가 봤을 때는 아직 공사 중이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광복절의 그 글인데요.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5 그 경축사를 읽고 나서 임청각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지금 대통령이 이 임청각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그 서러움, 그것들이 그 보상을 이제서야 받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죠. 그래서 임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관통했던 철로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민족 정기를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석주 이상용 선생의 삶을 통해서 그 유림, 그 퇴계학파의 그 정통을 이었던 유학자가 처음에는 예학을 중요시하다가 다시 서양의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면서 마지막 무장투쟁까지 하시고 조직화 해내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 명맥을 잇은 그 기저에는 바로 우리 고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인식이 토대가 되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집안을 통해서 역사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